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농민의 길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 공동행동이라는 임시기구까지 발족시키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농민 공동행동은 첫 행보로 청와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움직임에 농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근 28개 농민단체가 소속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5개 단체가 소속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 공동행동을 구성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농민단체들이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지만 입장차가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3개 농민단체가 소속된 농민 공동행동은 출범 후 첫 행보로 청와대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민단체들이 개도국 포기는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명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과 박행덕 전국농민회 총연맹의장 등 농민 공동행동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단체장들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상실하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기 대통령에게 이곳에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농민단체들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가 농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를 막기 위해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농축산연합회 농민의 길이 하나가 되어서 개도국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된 단체는 농민의 대표로서 정부에게 농민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농민 공동행동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청와대 농업비서관실로 전달했습니다. 서한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를 선언하고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실현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선포기 후 대책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압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했던 약속들 중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게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나라가 또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이제 남은 하나의 그까지 내놓으라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단체들이 모여서 농민 공동행동을 활성화하고 함께 대항해서 WTO 개도국 지위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라는 농업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신선 농산물보다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 지원을 해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수출 지원 업체에 대한 관리를 방만히 하고 수출 실적도 뻥튀기한 것으로 확인돼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AT 국정감사 현장을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수출 지원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었습니다. AT가 신선 농산물 수출에 소극적이고 수출 사업 실적조차 뻥튀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의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수출 인프라 강화 지원 사업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한 품목을 보면 상당수가 농가소득 증대와 연관성이 없는 음료나 라면, 맥주 등의 가공식품이었습니다.
지원 품목들의 수출 금액 비중을 살펴봐도 신선 농산물은 5년 동안 2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수출하기 까다로운 신선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수출이 용이한 가공식품에 AT의 지원이 더 쏠린 겁니다. 진짜 그 수출 인프라 강화 사업에 지원을 해야 할 대상 품목은 신선 농축산식품인데 허세역분이 18.4% 지원되고 가공 81.5% 지원되겠습니다. 몇 배 차이입니까? 함정 취지대로 뭐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의 방만 운영 실태도 거세게 비판받았습니다. 농식품 수출 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한 해외 진출과 상품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상품 개발, 해외 인증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사업 특성에 맞게 기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지원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비품이나 자산으로 남는 물품 구매 등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하지만 AT는 지원 범위를 넘어선 사업비 집행도 승인하는 등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본 사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자가 지출 항목을 정한다고 하지만 바우처 사업 일정 수준의 용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업체의 경우를 보면 광고 모델 계약금 2,640만 원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주요 지원 항목 어딜 봐도 해당되는 항목이 없거든요. 이 업체를 한번 보십시오. 기술 도입비라는 항목으로 시약 및 재료 구입, 제품 안정성 검사비와 간접비를 1,000만 원 지출했거든요. 이미 기술과 상품을 가지고 해외 진출 그리고 수출 지원을 어긋나고 해당 회사의 자산 남는 기술 도입비까지 AT에서 지출 승인을 합니다. 어때요? 적절합니까? AT가 수출 실적을 뻥튀기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종혜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AT가 홍보했던 수출 상담의 실적과 실제 수출액이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수출 상담을 위해 쓴 돈이 수출액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AT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K푸드 박람회를 통해 8,400억 원의 수출 상담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수출로 이어진 건 25억 원, 상담액의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만 살펴봐도 AT는 베트남과 홍콩 등 해외 6곳에서 3,480억 원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12억 5천만 원어치만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들인 비용은 훨씬 큽니다. 행사비로 약 34억 원, 바이어 숙박비와 교통비에 2억 1,500만 원을 썼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수출 상담회뿐 아니라 AT 수출 지원 사업 전방위적으로 보다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두 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의 수질과 배수로 관리 소홀 문제가, 마사회는 미비한 말 등록 실태 파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두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먼저 농어촌공사에 대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수지와 담수호 등의 평균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이 전국의 11%가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매년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를 실시해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7단계로 나누어 수질을 평가하는데 이 가운데 4단계인 약간 나쁨 이하의 평가가 내려진 곳의 비율이 11%가 넘는다는 겁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이 비율이 22%에 달해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단순 충남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이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가뭄 등 수질 오염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가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놓고 주민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벌이는 수상 태양광 사업 57곳 가운데 13곳이 주민 갈등으로 협의 중에 있고 개발 허가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지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주변 마을만 동의를 받아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저수지라는 건 그 전체를 이용한 주민들 전체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업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 추진 과정에 주민 갈등을 농어촌공사가 오히려 일으키는 야기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배수로 개선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매년 배수로 개선 사업에 4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이고 있으면서도 개선공사 목표 면적과 실제 공사 실적 간에 차이가 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개선 사업을 합니다. 연간 4천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는데 문제는 계속 해가지고 목표는 6천 헥타르 하겠다 했지만 사업 결과는 한 4천 헥타르 정도로 면적 자체도 부족하고 한 해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배수로 개선 목표와 실적 사이에 갭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마사회에 대해서는 말 이력제 도입 등 말 등록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1,250여 마리의 말이 도축됐는데 퇴역 경주마의 상당수가 식용 말고기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식용 말고기에는 사용할 수 없는 페닐 부타존 등의 약물을 투여한 퇴역 경주마가 아무런 제재 없이 말고기 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 정 의원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한 말이 말고기로 유통돼서는 안 된다며 말 이력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식품 유통에 사각지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 경주마를 도축해가지고 말고기로 파는 과정을 아시죠? 그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예. 완전 사각지대죠. 그렇습니다. 마사회에는 또 사업의 성격에 비해 공익성 기부금 납부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마사회의 설립 목적이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는 것임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법령 규정을 만들어서 사회적 책임과 도덕 책임을 다하게 만들고 규정이 있는 것은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마사회법 제1조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마사회의 경영 실태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뛰어난 창의력과 열정으로 고부가 가치 농업을 창출하는 청년 농부들이 농촌에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청년 농부를 집중 육성해 농산업을 국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의 고령 인구층이 늘면서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부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농가 비중은 2012년 35.6%에서 2017년 50.9%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39세 이하 농가는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열정 있는 청년들을 농업에 유입시켜 농산업을 국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청년 농부들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농들은 기성 농업인에 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잘 다루고 독창성과 창의적 사고가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가을에 이제 정산을 보자는데 수익이 별로 나질 않더라고요.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가마솥이었어요. 감자 가격이 낮을 때도 높을 때도 똑같은 저희는 가공을 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청년농 노재석 씨는 가격 파동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감자와 고구마를 이용해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가마솥에 튀긴 감자칩, 고구마칩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 결과 재구매가 이어지면서 올해 2억 원 이상의 연매출이 기대되고 10월 말엔 백화점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엔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비닐하우스 1헥타르에 6,000그루의 바나나를 재배, 외국산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국산 바나나를 생산하는 청년 농부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통되는 국산 바나나의 양이 전무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인 것을 보고 틈새 시장을 노린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더불어서 올 하반기에는 ICT를 활용한 환경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청년 농부를 집중 육성하는 청년 농업인 맞춤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핵심 리더 양성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은 ICT 등 첨단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40명의 젊은 농부를 선발해 5천만 원의 자금 지원과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이들의 성공을 돕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창업과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도 농가 현장 교육, 컨설팅, 그리고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품목별 전문 조직 육성을 통해서 전문 농업인으로의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 자금 등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의 조기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육성 체계를 구축해 미래 농업을 이끌 후계 세대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21일부터 한 달간 도내 한우와 젖소, 염소 38만 8천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단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 2주 이내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위 등을 통해 접종을 실시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실시합니다. 고령 농가 등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반을 통해 접종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기상 변화에 따라 관수량쟁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스마트 양액 공급 기술을 시범 사업을 통해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양액 공급 시스템은 외부 환경 데이터를 활용해 양액을 필요한 만큼 공급함으로써 양액 비용을 절감하고 식물 뿌리 주변의 수분 함량을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도농기원에 따르면 괴산군 유기농 시설고추 재배 농가에 스마트 양액 공급 시스템을 설치해 운용한 결과 노동력과 경영비는 10에서 15% 절감되고 생산량은 18% 향상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생산되는 과일의 소비 촉진을 위해 23일까지 이마트 139개 전점을 대상으로 도 농산물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 품목은 사과와 포도 등 성출하기를 맞은 도내 주력 과일로 도와 경북 농협지역본부에서 엄선한 도내 과수 통합 브랜드 데일리를 위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50개 점포에서는 시식 행사도 진행됩니다. 한편 과수 통합 브랜드 데일리는 도가 2016년도부터 사과와 복숭아, 자두, 포도 등 4개 과수 품목에 사용 중이며 도와 경북 농협지역본부가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품질이 떨어지는 오래된 감귤원에 대한 품종 갱신을 유도하고 국내 육성 감귤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 확산하고자 농가 전시포 12개소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전시포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에서 개발한 하레조생과 미니향 등 총 2품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시포 운영 희망농가는 도농기원 감귤아열대 연구과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되면 1년 동안 농약, 비료 등 농자재가 지원됩니다. 견학 희망농가는 감귤 6종 연구팀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병 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 간병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0세 시대, 현대인들의 고민은 심각합니다. 오래 살면서 아프고 돈까지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노인 질환 치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2011년 8.9%에서 2050년 13.2%로 부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생겨난 금융상품이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은 치매,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이동, 식사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간병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입니다. 간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서 장기요양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의 기준은 심신기능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됩니다. 간병보험의 가입 연령은 만 15세에서 60세 또는 70세이며
보험 만기는 90세 또는 100세,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및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을 가입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노인성 질환에 대해 대비하는 형태입니다. 즉,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기와 자산 형성 시기에 경제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자녀가 계약하고 수익자도 자녀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은퇴 이후 리스크를 방어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은퇴 이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노인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은퇴 자산 누수를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 피보업자, 수익자 모두 본인 앞으로 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병보험은 치매, 상해, 질병 등으로 이동, 식사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간병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입니다. 간병보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어 장기요양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여유로운 노후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간병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